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화는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한 부부의 낭만적인 결혼 이야기를 영화 속에 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영화는 한 부부의 이혼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부부의 관계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니콜과 찰리라고 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혼의 절차를 밟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니콜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스칼렛 요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죠. 그래서 그녀가 오랜만에 히어로 캐릭터가 아닌 일상적인 연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찰리의 역할은 아담 드라이버라고 하는 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배우의 명연기를 보는 것만으로 이 영화가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심지어 굉장히 각본이 좋아서 여러모로 저한테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은 노아 바움백이라고 하는 감독이 맡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함께 작품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이기도 하죠. 흔히 멜로드라마의 서사라고 하면 전반부는 뜨겁게 사랑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한 중반점 이후에 사랑이 식어가고 이별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이 결혼 이야기는 시작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로맨틱한 장면이 끝나고 바로 이혼을 앞둔 이 부부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과정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여주듯이 매우 섬세하고 자세하게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딱딱하게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영화적이면서도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건드리는 좋은 장면들이 많아서 이 영화에 쉽게 몰입하게 됩니다. 한때는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부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관객들이 두 사람의 사연을 알게 되는 시점은 니콜이 노라라고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 그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당연히 니콜이지만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노라 변호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라 변호사는 니콜이 좀 더 잘 이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성장을 돕는 그런 조력자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라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니콜이 도대체 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니콜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입을 잘 열지 않다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노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때 니콜은 꽤나 잘 나가는 유명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극단에 갔다가 찰리라고 하는 매력적이고 재능 있는 그런 연극 연출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갑작스럽게 뜨겁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서서히 진행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니콜이 서서히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상 남편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마치 갑과 을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다 보니까 니콜은 서서히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앞에 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남편 찰리 역시도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두 명의 남자 변호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이기는 데에만 몰두하는 변호사라면 또 다른 남자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변호사가 또 한 명 등장하죠. 그래서 니콜과 찰리가 각각의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조적인 상황을 주목해서 보신다면 이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니콜과 찰리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긴 했지만
서로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고요.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의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증오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니콜과 찰리는 자신들은 정작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양 변호사가 논쟁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증오의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묘사가 되죠.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 감정사가 찰리의 집과 니콜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찰리가 자신은 아이에게 가끔은 칼로 장난치는 연기를 한다는 것을 이제 감정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팔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나죠. 찰리의 팔에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데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작 작은 데일밴드로 그 커다란 상처를 가리고자 붙이는데 그러한 모습이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굉장히 마음이 쓰라리면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전체를 보면 니콜의 성장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니콜과 찰리가 이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비록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를 가면 니콜의 큰 변화와 성장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결말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 자체가 그녀의 성장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영화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니콜의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젠더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이 영화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노라 변호사가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인 그런 관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부족해도 그런가 보다 하죠. 솔직히 좋은 아빠라는 개념도 불과 30년 전에 나왔어요. 그 전까지 아빠들은 자식들에게 말도 안 하고 못 믿었고 이기적인 존재였죠. 아빠는 실수투성이라 사랑하죠. 하지만 엄마가 그런다면 사람들이 다들 들고 일어나죠. 구조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노라 변호사 이야기는 니콜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로 등장하지만 동시에 관객들에게 던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관습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주의 깊게 듣는다면 어떤 젠더 감수성적인 측면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를 만날 때면 언제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살펴보았고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꼭 영화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